안녕, 나야. 미술을 사랑하는 미사 혜리. 혹시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색깔 뭐야? 나는 노란색도 좋아하고 파란색도 좋아하고 원색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파란색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이 작가님 만나면 좋아할 것 같아. 오늘은 조은필 작가님이 작업실에 와봤어. 한번 만나볼게.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파란색이 너무 많아요. 네. 파란색 작가님이시죠? 네, 네, 소개를 좀 보통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저를 이제 수식하실 때 보통 뭐 블루 작가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색 블루를 저의 작품의 시각적 도구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작업, 뭐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실 와봤더니 네. 모든 것이 파란색이어서 전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좋은데요.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일어나 볼게요. 네. 저희 뒤에도 작품이 있었어요. 네. 그쵸?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이 작품은 최근에 제가 이제 제작한 작품인데 깃털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깃털이 보면은 저희가 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되게 가벼워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몽실몽실 이렇게 떠다닌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영역까지도 깃털은 닿는다라는 그런 것이 저는 되게 신비롭게 다가왔고 실제로 그런 깃털을 제가 조금 연구를 해봤더니 깃털이 가진 그런 힘 같은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신비로운 것뿐만 아니라 왜 인디언들이 지니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이런 깃털 내지는 새가 날고자 하는 그런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장신구를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데 사건과 사건을 뭔가 연결하는 그런 매개체로도 등장하고 해서 또 긍정의 이미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긍정의 아주 복된 기운을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제 작품에서 보면 이렇게 빳빳하게 깃털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넘실넘실 움직임이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판 위에 올려져 있기도 하고 실제로 조각도 휘어진 형태로 커다랗게 제가 제작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깃털하면은 되게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좀 새롭게 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깃털이 다소 작은 사이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깃털보다는 굉장히 큰 사이즈죠. 실제로 큰 거는 뭐 5m 아니면 12m 가량의 깃털까지도 제가 제작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짙은 블루를 가지고 딱딱한 재료로 아주 커다란 사이즈의 작품을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하는데 그게 뭔가 실존적인 존재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 실존적이라는 것이 이런 앞서 언급한 그런 굉장히 좋은 의미를 우리가 그냥 그렇대 하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눈앞에 이렇게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정적인 실존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장소에 놓였을 때 굉장히 생경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 생경함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일탈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설치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란색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어떤 색을 주로 사용을 하시나요? 네, 물감 이름은 울트라마린 블루라고 이제 하기는 하고 제가 그걸 사용하고 있긴 한데 이 울트라마린 블루를 쓰는 게 굉장히 깊고 짙은 컬러인데 되게 맑고 투명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랏빛을 잠시 내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랏빛이 감도는 그런 것들이 훨씬 사람들이 보기에 안정감,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블루보다는 신비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좀 적합한 컬러다 생각해서 보통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매개체, 재료들에 따라서 제가 뭐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재료를 뭐 또 사기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모으시는 거죠, 이렇게? 네, 맞아요. 뭐 여행을 하면서 사기도 하고 또 뭐 모으기도 하고 또 지인들한테 뭔가 있으면 달라고 하기도 하고 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저의 취향대로 모아온 저의 이제 오롯한 저의 공간을 이제 작업실이기도 한데 사실 어렸을 때는 좀 다른 성격의 사물들이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파랑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물들 제가 여행을 하거나 어떤 옷을 입거나 물건을 사거나 하물며 책을 사거나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항상 그 색 블루가 저한테는 우선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팔할 수 없는 것 빼고는 파랑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제 방이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공간이 이제 푸른색으로 뒤덮인 그런 공간인데 그게 이제 제가 작업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작업이랑 이제 연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푸른색이 시각적 어떤 그런 기호, 도구로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나뭇가지를 칠하고 계셨네요. 네네. 어떤 작업이죠? 제가
최근에는 자연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당연히 어떤 뭐 자연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있는데 우연히 몇 년 전에 길을 지나다가 어떤 공단을 지나갔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처럼 툭툭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나무들이 죽으면 말라 죽거나 뭐 꺾이거나 뭐 그런 식인데 마치 뭔가 되게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길가에 환경 미화를 위해서 그냥 세워져 있는 그런 나무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냥 그들의 삶을 제가 되돌리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기록이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왜 얘네들이 이제 죽었는지 그런 환경이나 이런 식물 아니면 나무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때 그 나무들과 함께 제가 공간을 좀 구현해서 설치 작업을 하기도 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최근까지도 좀 자연물, 뭐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오브제들 하고 예, 제가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은 코로나 때 저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밤 산책을 하면서 분류의 의미도 조금씩 바뀌기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식물을 원래도 조금씩 키우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약간 그 마음의 답답함을 왜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좀 힘들면 뭔가를 왜 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좀 식물을 그때 좀 많이 사거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식물들을 키우면서 저도 어떤 관찰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식물도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신호가 있더라고요. 뭔가 왜 물을 달라는 신호? 커 나가는 거 외에 그냥 봉우리가 어느 정도 탁 져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활짝 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또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작업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그때는 힘든 마음에 제가 조각 설치를 하긴 했지만 뭔가 너무 거대한 것을 오늘부터 만들겠어 막 이런 거보다는 아주 작은 것부터 처음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자 라는 생각에 조각을 전공했기 때문에 흙을 좀 조물조물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도자 기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도자 기법이 결국에는 어떤 뭐 캐스팅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흙으로 그냥 만들어서 유약을 하고 또 가마 안에 들어가면 그대로 짠 하고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코발트 안료라는 게 또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좀 되게 무게감이 있으면서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질감이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식물들의 형상을 흙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다음에 유약칠을 하고 좀 이렇게 만들었고 다양하게 제가 느꼈었던 그런 경이로운 행복했었던 순간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제가 그냥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가마가 사이즈가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좀 더 길고 크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의 뭐 끈처럼 실처럼 이렇게 연결을 하는 형태로 네, 작업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깃털 작품이 있네요. 네, 이거는 앞에 보여드린 그런 거랑 달리 그 전작인데 훨씬 더 무겁고 질감이 거칠고 이제 커다란 형태로 제가 작품을 제작했었고 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정리가 돼서 깃털의 움직임을 순서대로 이렇게 무브먼트를 볼 수 있는 형태로 저 작품은 부조에 가까운 작품이고 이것은 그냥 조각에 가까운 뭐 이것들을 여러 개 매달면 이제 설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네. 벽에 걸려있는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도 독특해요. 네. 그쵸? 어떤 작품인가요? 이 작품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제가 작업실이 이제 주택인데 제가 주택에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물들을 기르면서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식물을 이제 약간 야외에 기르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면서 빛이 있다 채광을 이제 직접적으로 직광을 받다 보니까 식물들이 빛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작업실을 오셨다가 밑에 이렇게 기울어진 나무 밑에 돌을 이렇게 괴주시면서 식물이 반듯하게 자라야지 올곧게 자라야지 잘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수영도 그렇고. 근데 그때 저는 충분히 비뚤어지는 모양도 아름답고 멋있는데 왜 꼭 바르게 자라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식물들 입장에서는 인간이 친절함을 베푼다고 인간은 생각을 하지만 되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타이틀도 친절한 불편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 약간 코로나 직후였는데 이렇게 우리가 백신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지가 사회하고 닮았다. 뭔가 왜 개인을 위한 거, 하나의 식물을 위한 것보다는 뭔가 큰 것을 위해서 불편함을 주는 그런 것들, 뭐 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작가님의 여러 작품들을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고 관람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사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좀 계획도 궁금해요. 전시 계획 같은 거. 제가 지금도 전시는 하고 있는데 전시와 함께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들러서 꼭 한번 보시고 깊은 이 블루의 세계를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